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미 증시에서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ETF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테라 핵심 설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와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핵심 관계자들이 추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CEO가 테라 2.0에서 월 4억 원대의 이자 수익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테라 2.0 생태계에서 약 2천만 개의 루나2를 보유한 A지갑의 권 대표의 소유이거나 권 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실 발생을 우려한 디파이 업체 솔랜드가 고래 지갑을 통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회원들은 솔랜드의 제안을 무효화하는 투표를 진행해 통과시켰습니다. 코어닥스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코어닥스는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목표로 암호화폐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HM핀코어가 P2P 금융 플랫폼 펀딩웨어 서비스를 론칭합니다. 금융 제도권에 편입된 HM핀코어는 펀딩웨이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22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의 암호화폐 수익률 지표 SOPR은 최근 1년간 최저 수준인 0.6대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해당 수치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면서 팔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각종 악재로 암호화폐 가격이 추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상장지수 펀드 운용사 프로쉐어즈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연계한 투자 상품 프로쉐어즈 숏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를 출시했는데요. 해당 상품은 S&P CME의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ETF가 출시가 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마이클 사피어 프로쉐어즈 CEO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을 더욱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암호화폐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테라코인의 핵심 관계자 A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와 또 소환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의 이번 조치는 핵심 관계자들이 추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검찰이 잇따라 관계자들을 소환하거나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테라 관계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게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장기 체류 중이라 권 대표 등의 핵심 경영진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99.99%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 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CEO가 새로 출범한 테라 2.0에서도 자체 발행 코인의 약 2천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테라 2.0 생태계에서 약 1969만 개의 루나2를 보유하고 있는 A지갑이 권 대표의 소유이거나 권 대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해당 지갑은 이 테라 2.0 내 3위 규모로 현 시세 따르면 매달 4억 원 상당의 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테라폼랩스가 제공하고 있는 테라파인더 거래 내역에 따르면 이 A지갑은 테라 폭락 이전인 지난해 8월 11일 약 587 루나 클래식 값에 거래를 했는데요. 해당 거래의 영수증에는 이 거래로 인해서 성사된 이 프로포절의 작성자가 권 대표로 되어 있고 또 권 대표는 해당 거래가 이뤄진 지 6분 만에 트위터에 테라를 업그레이드할 제안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나왔다면서 해당 프로포절을 링크하고 또 홍보성 트윗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권 대표는 테라폼랩스의 테라 2.0에서 루나2를 새로 교환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계속 투명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실 발생을 우려한 미국의 한 코인 대출 서비스 업체가 거액 대출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다 회원들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암호화폐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를 개발한 솔랜드는 최근 솔라나 570만 개가 예치된 고래 지갑을 통제하겠다면서 전례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는데요. 최근 솔라나 가격이 폭락하자 장외 거래를 통해서 해당 계좌에 2,100만 달러어치의 담보를 청산해 악성 채무를 털어버리고 솔라나 블록체인 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솔랜드의 계좌 통제권 확보가 이 디파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에 솔랜드 회원들은 문제의 고래 지갑의 통제권을 뒤집는 안건을 투표에 붙였는데요. 99.8%가 찬성하며 해당 제안은 무효화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어닥스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MSB는 이 핀센이 감독하고 발급하는 금융 라이선스인데요.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미 연방 규칙과 은행 비밀보호법 따라서 해당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코어닥스는 미국 등 해외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목표로 암호화폐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코어닥스의 임요정 대표는 세계 각국에서 정한 규제 준수를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비즈니스 영위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더욱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MSB 라이선스 취득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H&P코어가 P2P 금융 플랫폼 펀딩웨이 서비스를 이달 말 론칭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 등록 후에 금융제도권에 편입된 H&P코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핀테크 개발과 또 보안 IT 사업 기술 역량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금융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펀딩웨이 서비스를 준비해 왔는데요. H&P코어가 론칭하는 펀딩웨이 서비스는 온라인 마켓 판매자를 위한 소상공인 선정산 매출 채권 상품과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데요.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 펀딩웨이 플랫폼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중금리 대출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추석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전해진 각국의 주요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라입니다. 리을 시옷 이응인데요. 최근 국제결제 암호화폐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곳이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앞서 러시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특히 천연가스를 수출할 때 서방통화 대신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가 비트코인 결제 가능 분야에서 원유 수출을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재무정책 책임자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국제거래 측면에서 암호화폐 지불은 소규모 민간 비즈니스 계약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원유 수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원유 수출량이 많아 암호화폐로 지불하기에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초성도 확인해 볼까요? 이은 기억입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 정부가 개인 소유 암호화폐 월렛에서 자금을 송금하는 모든 개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영국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호스팅되지 않은 개인 월렛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대신 암호화폐 기업의 불법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확인된 정보에 한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재무부는 FATF의 기준에 따라서 암호화 기업들은 암호 자산 전송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한 형식으로 전송하고 수신되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히읗 지읒입니다. 얼마 전 첫 암호화폐 ETF를 상장한 곳이죠.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인 BTC 마켓츠는 자매 회사인 BTCM 페이먼트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로부터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서비스 라이선스가 발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로써 BTCM 페이먼트는 비현금 결제 상품과 일반 재정자문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이번 하락장은 지난 2017년의 하락장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메이저 암호화폐들에 대한 덤핑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하락장에서 알트코인들은 메이저 암호화폐들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제플러스 통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